지난주에 그 자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 이 자비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이, 이 올해 개묘년을 맞아서, 2023년을 맞아서 좀 새로운 올해의 다짐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강조했던 거죠. 그 첫 번째, 2023년의 첫 번째 토요마음 공부에서는 이 마음 교육, 마음 공부의 중요성,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전 지구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마음, 염원을 담는 그런 그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러 수행 중에서도 올해는 특히 이 자비 수행을 조금 더 자비 수행에 초점을 두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 자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강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 자비 기원을 남기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미루게 됐죠. 잘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콧소리 맹맹할 때 녹음하는 것보다 오늘 그래도 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녹음을 하는 게 더 잘 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마지막 그 페이지가 빈 화면이죠. 그래서 그 이 자비의 핵심은 연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연결이 돼야 이 자비를 주는 주는 자하고 이 받는 자의 이 연결이 돼야만이 지난번에 이렇게 그림 그렸죠. 이게 돼야만이 이제 자비가 흐를 수 있다. 이건 통로가 있어야 흐를 거 아니에요. 통로가 없으면 안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을 하는 게 중요하네. 이 자비는 뭐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동기입니다. 동기예요. 네, 강한 욕구입니다. 건강한 욕구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욕구 중에 불건강한 욕구도 있고 건강한 욕구도 있는데 이 건강한 욕구죠. 그 대상의 그 웰빙을 바라고 그 대상의 그 고통을 제거해 주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한마디로 그 우리 그림 동기상태 이론으로 보게 되면 몇 번 그림이 좋을까요? 8번 그림 잠깐 볼까요? 겹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라고 할 수 있죠. 아니다. 이게 B구나. 이거는 B다. 그러니까 그 상대의 웰빙을 바라는 거, 상대의 웰빙을 바라는 게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고통, 스트레스를 제거해 주고자 하는 거, 이게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B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연민을 느낀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느끼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단순히 연민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비를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을 고통을 공감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자 하는 강력한 염원이죠. 강력한 동기입니다. 욕구, 의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상대의 고통을 제거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비심, 그 다음에 상대의 웰빙을 주고자 하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어, 그래서 이 연결이 중요한데 이 연결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기 중요한 게 인지라는 겁니다. 인지. 이 동기와 인지. 그래서 이게 그 자비 수행에서는 인지적인 게 매우 중요해요. 인지적인 게. 그래서 그 특히 이제 티베트에서 자비 수행 그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따와서 현대에 지난 잠깐 소개해드렸죠. 그 CBCT 같은 거 이게 코그니티브리 이게 이제 코그니티브리 인지적으로 코그니티브리 베이스드
based 요 compassion 그 트레이닝 그 인지적으로 기반한 이제 자비 수행이라는 건데 여기서 인지란 말이 들어가죠. 이것도 왜냐하면은 그 인지적인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상대와 나와 연결이 돼야 돼요. 특히 자기자비의 경우에는 나와 나의 연결이 매우 중요해요. 나와 나의 연결. 내 마음, 특히 이게 자기자비를 하려면은 이 마음사회 이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사회 이론. 내 마음이 사회인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고통받고 위로를 받아야 할 그런 나도 있지만 그 나를 감싸주고자 하는 따뜻한 그런 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비 수행은 특히 자기 자비 수행은 그 위로를 한편으로는 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로를 보내는 건강한 나를 양성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산다는 거죠. 근데 이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비난, 자기 혐오 때문에 고통받아요. 자기와의 관계가 안 좋아. 자기와의 연결이 안 좋은 거죠. 자기와의 연결이. 다시 비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 자기와의 연결, 자기와의 연결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를 인지적으로 연결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 같은 거, 뭐 감사라든지 이런 그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는 거, 그 중요해요. 나에 대한 그 감사, 내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내가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감사, 또 이해, 그런 것을 통해서 나와의 연결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자기자비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이 무한 경쟁 시대를 살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할까 좀 관대하고 그러면은 이놈이 아주 나태해져 가지고 이 사회의 이 험난한 경쟁 사회에서 루저가 될까 봐 굉장히 그 지역에서 온 보스 같은 나가 이 마음 사회를 지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와의 관계 회복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인지 파트가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자비는 동기지만 인지 파트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내가 이해가 돼야 돼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인 자비의 경우에는 역시 그 사람과의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사람과의 인연의 소중함이 느껴져야 돼요. 그 사람이 감사한 함께 이렇게 이 지구에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느껴져야 돼요. 물론 죽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더라도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마음 공부하게 되는구나.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냥 룰루랄라 살다 갔을 텐데 그냥 지구에서 그냥 편하게만 살다 갔을 텐데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의 업그레이드는 없이 그냥 살다 갔을 텐데 그 마누라가 그 남편이 아주 내 속을 썩여가지고 덕분에 내가 마음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그 상대가 또 고마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과연 자비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비라는 게 뭐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기만 하고 그런 것만이 자비일까요? 때로는 엄한 것도 자비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스트레스, 고통을 이렇게 제거해 주고자 하는 거, 이게 비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웰빙, 그 사람의 행복을 이거는 줄이고, 이거는 늘리고자 하는 거, 이게 자비거든요. 웰빙을 늘려주고자 하는 거. 그래서 그 관계에 있어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가. 나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그 미우면 어떻게 자비가 가겠어요? 연결이 없는데, 연결이. 이 연결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연결. 이 연결. 이 연결을 만들 때거든요. 여기서 받아들인 게 참 중요해요. 연결, 여기서 특히 받아들임, 수용.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의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한 받아들임. 이게 될 때 앞으로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종종 보여주는 그 5개 원그림 있지 않습니까? 5개 원그림. 여기에 초점을 둘 것이냐?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지? 나는 왜 잘난 얼굴로 못 태어났고, 나는 왜 더 큰 키로 태어나지 않고 조그만 키로 태어났고,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지? 뭐 여기에만 초점을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달란트에 초점을 둘 것인가? 이 5개 원그림 제가 종종 강조하지 않습니까? 주어진 날에 수용이 안 되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 반추 때문에 이제 내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인지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죠. 물론 여기에 명상과 우리 삼각형 그림 있죠? 쉰다, 본다, 쓴다. 이 명상 수행, 마음챙김 수행, 긍정심리 수행을 통해서 명상의 마음 기술, 쉬는 기술이죠. 쉬는 마음 기술. 마음챙김의 마음 기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기술이죠. 여기서 또한 수용의 그 능력이 매우 크죠. 또한 긍정심리, 내 마음을 잘 사용하는 그러한 수행, 그러한 마음 기술을 양성함으로써 그 힘이 커지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힘, 그걸 통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 이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비를 위해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받아들이고 또 자비를 보내고. 그럼 이게 선순환이 돼요. 자비를 보내기 시작하면 상대방과 연결이 점점 잘 되고, 그러니까 이 연결 통로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럴수록에 상대가 더 잘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든 내 남편이든 아내든 직장 상사 동료든 부하든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는 거죠. 내가 자비를 보내게 되고 그럴수록에 그 사람이 더 좋고 더 좋으니까 연결 통로가 커지고 그러니까 자비가 더 잘 보내지고 자비가 더 잘 보내주니까 그 사람이 더 좋아지고 그 사람과 연결이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자비를 더 잘 보내게 되고 선순환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과 좋은 관계가 아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아니다. 받아들임이 중요해요. 먼저 그거를 그 사람과 악연인가? 악연을 선연으로 만들자. 무슨 인연이 있어서 만났겠지. 그래서 그 인연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마음 공부하게 됐구나. 그럼으로써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서 상대가 바뀌어 나가는. 그러면서도 내 마음 공부로 조금씩 자비를 보내다 보면 이 연결 통로가 점점 커지죠. 그럴수록에 자비의 에너지가 더 잘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선순환으로 가면 참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올해 처음에 그 마음교육을 강조할 때 말씀드렸었죠. 조현병이나 조울증에 대한 공부도 마음 공부에 포함되어야 된다. 마음 교육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1, 2, 3, 4, 5, 6,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쭉 12년 동안 적어도 의무교육 기간 동안에 마음이라는 그 교과목에서 마음을 배워야 되고 이러한 그 마음에 대한 이해, 마음의 기술을 배우는 거,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 기술을 배우는 거,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병리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는 거죠. 그 조현병이란 그런 것이고 조울증이란 이런 것이구나. 10명이 1명 꼴이라니까요. 그걸 미리 알므로써 대비할 수 있고
아, 이 사춘기, 이놈이 지금 다만 사춘기 때의 그런 특이한 게 아니라 이 조울이나 조현의 이런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잘 이해할 수 있고. 아들이, 자녀가 조울증이다, 조현병이다.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렵죠. 오히려 잘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특징을 알고, 아, 우리 아이는 왼손잡이구나. 그 왼손잡이에 맞게 가르쳐야죠. 그 오른손잡이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조현병과 조울증의 그 특징을 잘 알게 되면 세계사의 위인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은 갖추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조울증이나 조현병은. 사실 이 우리 인류가 이렇게 크게 발전한 거에는 그 조현병이나 조울증 기질 가진 사람들이 만든 게 꽤 커요. 그런 것도 어린 시절부터 쭉 배우면 잘 알 거 아니에요. 본인도 대비할 수 있고, 또 부모들도 잘 대비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잘 알고, 또 서로 친구들도 서로 잘 알고, 왕따시키지 않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특히 그 마음교육, 이것이 이제 공공교육으로, 공공의 교육으로 들어오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면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내 아이가 왜 조현병인가? 이게 잘못 다루게 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은데, 그러면 악순환으로 가는 거죠. 그 부모와 자녀가 그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깨지는데 사회가 온전하겠어요? 그런 가정들이 늘어난다면 사회가 온전하게 아름답고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 된 거거든요. 중중 연결된 거예요. 인디나망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 속썩이는 자녀를 위해서 자비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인연의 어떤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해할 수 있을 때, 인지적으로 그게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럴 때 자비가 더 잘 통하고, 자비가 잘 통하기 시작하면 또 인지적으로 더 잘 수용이 되는 이런 선순환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연결 부분, 이해, 수용, 감사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비행으로도 가야 돼요. 자비 자비기원, 이거는 자비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자비행, 자비행으로까지 가야 돼요. 자비기원, 자비행으로. 그래서 자기자비에 있어서는 이게 우리 웰빙 행동 얘기 많이 했죠. 이 스스로 웰빙 행동을 잘 해줘야 돼요. 이게 쌀떡에서 인심이 나거든요. 여러 번 나오죠? 쌀떡에서 인심 난다. 여러분이 여유가 없으면 자비를 보내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웰빙 행동을 해주고 너무 열심히 살거나 너무 이타적으로만 살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잠도 잘 재워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또 불건강한 음식은 가급적 멀리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해주고 요가도 하고 타이치, 오금히도 하고 이런 다양하게 나를 위한 그런 행동, 웰빙 행동, 그게 다 사실은 자기자비 행입니다. 자기자비 행, 자비행이죠.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진기가 충만되면, 충족되고 충분해지면 타인 자비도 잘 돼요.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를 잘 돌보는 이런 걸 통해서 내면의 자기 진기가 채워지게 되면 타인 자비도 잘 돼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을 잠도 못 자고 뭐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는데 뭐 지나가던 사람하고 어깨 부딪혔는데 기분 좋은 말 나오겠어요? 웃으면서 괜찮아요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기분 좋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한테도 여유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그 행복을 빌어줄 수 있고 친절한 행동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자비 행동, 특히 너무 열심히 사는 분들, 또 너무 다른 사람만 위하려고 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강의 길다 보면 또 그 자비 기원 못할 수 있으니까 자비 기원 이렇게 또 하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 기원 하겠는데요. 자비 기원은 자기 자비, 그다음에 타인 자비, 타인 자기 자비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자기 자비는 자기를 향한 거예요. 자기를 향한 거. 타인 자비는 타인을 향한 겁니다. 미리 마음으로 정해 두세요. 남편을 할까요? 아내를 할까요? 아니면 자녀? 아니면 선생님? 뭐 친구? 좋습니다. 그 타인을 정합니다. 오늘 한 분 정하고 앞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도 돼요. 네. 그다음에 타인 자기 자비는 특이한 건데 전통적으로는 없던 거예요. 현대에 와서 생긴 건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보냈다. 남편을 향해서 자비를 보냈다. 그럼 타인 자비죠. 그럼 이번에 타인 자기 자비는 그 남편이 나를 위해서 자비를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내 마음의 귀로 듣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 들을 수 있죠, 지금? 혹은 자녀를 위해서 타인 자비를 했다면 자녀의 목소리 들을 수 있죠? 혹은 어머니를 위해서 했다면 어머니의 목소리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죠? 예. 돌아가신 분은 하지 마십시오. 네. 보통 돌아가신 분은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를 귀로 듣는 거예요. 타인 자기 자비는. 보통 이 두 가지만 해도 되는데 요 타인 자기 자비가 또 독특하게 감흥을 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꼭 세 가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비, 타인 자비가 필수. 그다음에 타인 자기 자비는 옵션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특히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가 잘 안 되는 분들의 경우에 자기와의 관계가 너무 엄격해서 자기 자비가 타인 자비는 잘 되는데 자기 자비가 안 되는 분들은 타인 자기 자비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보낼 수 있는 그 타인이 그 사람은 나한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나를 위한 자비는 못 보내겠어. 그게 나한테는 내가 늘 엄격하기 때문에 자기 자비는 잘 안 되는데 그 내가 자비를 보낸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자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의 목소리로 물론 내가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목소리로 하게 되면 이 자비는 일종의 심상법이거든요. 그 제가 자비를 명상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이유가 명상은 쉰다거든요. 그래서 전 자비는 이제 긍정심리의 수행으로 봅니다. 왜 마음을 쓰는 거니까. 내 욕구에 건강한 욕구를 개발하는 거고 내 인지적으로 이 심상법 물론 심상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그 인지적으로 그 자비 문구를 잘 반복하는 거죠. 그런 인지, 동기 이거를 자꾸 사용하면서 건강한 인지 동기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명상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자비 수행, 자비 기원, 자비관, 자비행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명상이라는 말은 뭐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원래 우리 수행에 있던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쓰려면은 저는 좀 좁은 의미로 쓰려고 하는 거죠. 뭐 때로는 뭐 넓게 쓰는 경우도 있죠. 네. 근데 그 차이를 알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인데 여기서 그 자비 기원을 할 때는 그 보통 자비 문구를 쓰는데 건, 평, 행, 성 이게 이걸 주로 씁니다. 건강, 평화, 행복, 성장. 제가 요즘 좀
첨가하는 것은 감유, 감사, 유머 이걸 하죠. 이거를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건평행성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 평화, 행복, 성장. 요 성장은 전통적으로는 어떤 문구냐면은 내가 혹은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문구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그가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문구인데 제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문구를 제가 그렇게 그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화가 있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나를 반전 데모에 부르진 마세요. 거기는 안 나갈 거예요. 근데 평화 데모가 있다면 저를 불러주세요. 평화 데모에는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장이라는 그런 문구를 쓰겠습니다. 성장하기를, 내가 성장하기를, 그가 성장하기를. 이 성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오히려 웰빙으로 바꾸는, 지푸라기를 황금으로 바꾸는, 똥을 거름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죠. 단지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건 좀 왠지 소극적으로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문구 대신에 성장하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말에는 용기와 지혜가 좀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그 스트레스를 피하기보다는 그걸 온전히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라고 그거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길 바라는 지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기를, 평화롭기를, 행복하기를, 성장하기를 할 때 성장하기를 이라고 할 때는 그 용기와 지혜 이런 것을 기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감사 유머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우리가 가고 싶은 행성 뭐 누구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은 화성에 사람 보낸다 그러는데 우리는 건평행성으로 갑시다. 그래서 감유는 건평행성의 가유 그러니까 건평행성의 가지요 그렇게 건평행성 감유 건평행성 감유 이렇게 네 건평행성 가지요 가고 말고요. 그래서 건평행성 감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건평행성 각각 3분씩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이 시간이 되려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공간잡이. 그래서 내가 있는 공간을 자비의 기운으로 채운다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비 수행하실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슴에 이게 그 가슴 차크라가 보통 이 감성 그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중단전이라고 하는데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얘기할 때 여기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면은 어깨 힘 주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하시면 가슴이 더 따뜻해지고 따뜻한 기운이 더 자비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게 좀 어색하면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네. 꼭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편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한번 하셔도 좋습니다.